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사항들 다들 궁금해하긴 하시는데 사실은 뭘 해야 되는지 다들 알고는 계시죠? 알고는 계시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 이게 맞는 방법인가? 등등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많으셔서 많이 염려를 하실 텐데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늘 시작 시점에는 마찬가지지만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부터 현재 나의 출발점 행동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 상황에서 큰일 났어 어떡해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론 정리사항을 파악해야 된다. 이론 정리한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죠. 내 머릿속에 얼마나 이론들이 정리되어 있고 인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용도로 저희가 첫 주차 모의고사, 오늘 보게 되는 대표 첨삭 모의고사도 쌤들이 의미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첫 주차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래야 할 텐데. 근데 한두 가지 정도는 하는 느낌이 드는 걸 넣어요. 근데 저는 모의고사를 구성을 할 때 물론 마냥 쉽게만 낼 수도 있고 마냥 어렵게만 낼 수도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정도의 난이도 감각이 두 개는 확실히 알겠다. 두 개는 쓰면서 그래 이건 이거지.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내가 공부했던 사항들을 활용해서 쓰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한다면 큰 불안 없이 쓰실 수 있는 항목이 2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전체 4개 중에서 하나는 좀 그렇지만 이건 괜찮아 정도로 보통은 쓰시고, 나머지 하나가 이런 게 있었나? 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내가 이런 식으로 봐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 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거나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정도씩은 보통은 끼워져 있습니다. 쉽게 출제가 되더라도 채점을 빡빡하게 하더라도 한 개 정도는 약간은 생소한 느낌을 주는 것들을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보통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느낌을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그리고 그 공개 모의고사에서 진행됐었던 모의고사하고는 느낌이 9, 11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약간씩 다른 문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서 이게 진짜 시험에 나올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 논술 답안을 끝까지 쓰시는 연습, 그다음에 내가 그 평정심을 그 상황에서도 유지하면서 글을 쓰는 연습, 내가 약간 생소한 주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든 다루어내는 연습 자체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 첨삭의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집어넣어요. 개별 첨삭 문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가, 보통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화요일 날 모의고사보다 월요일 날 모의고사가 조금 더 까다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그래요. 화요일 날 보는 것들은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의 비중이 높다 그러면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중요합니다. 연습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론들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문제에서 한번 다뤄보고 또 저런 방식으로 다뤄보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보게 되는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내일 보시게 되는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그쵸? 저희 매 강의마다 화요일 날은 진단평가를 보게 되는데 그 진단평가 개수가 이번에는 조금 더 많습니다. 7, 8월에 보셨던 거, 5, 6월에 보셨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인출이 되는지,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괜찮은지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진단평가를 볼 텐데, 그래서 1주차 모의고사 진단평가 등등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구나, 어떤 영역에 대한 공부는 좀 괜찮고 어떤 영역에 대한 공부가 조금 약하구나,
근데 이제 그 강한 영역과 약한 영역, 올해 공부 특성이기도 한데 쌤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맨날 자주 시험에 나왔었던 주요 영역 중심으로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주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사이에 공부 정도의 차이가 사실 좀 많이 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이런 걸 좀 틀리시나 하는 부분들이 덜 강조했었던 영역에서는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경향이 좀 있어서, 물론 모든 부분들을 똑같이 다 뭐 행정만큼 과정만큼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덜 중요한 영역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고 의미 있게 봤던 사항들은 그래도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1주차 강의 전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논술의 서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주차 모의고사는 화요일날, 내일 보게 되는 모의고사가 첨삭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나면 두 번째, 이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이론의 완벽한 반복 정리. 완벽이란 말은 무서운 말이지만, 그리고 모든 공부를 완벽하게 한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지만, 완벽해져야 하는 건 아니고 완벽해지기 위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에 대해서 너무 불안, 초조한 마음을 가지실 건 없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한 개만 더, 조금만 더 하는 마음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출제 영역은 이론의 세부 사항에 대한 암기도 중요하다. 맨날 그렇지만 보면 저희가 그 행정, 과정, 영역, 그리고 평가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평가 영역도 의외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중요 영역들은 큰 이론들, 큰 줄기들, 맨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도 중요한 사항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 잘 알아서 하시겠죠? 잘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논술 쓰기는 따로 강의를 들으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추가적으로 더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논술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크셔서 나는 글을 못 써, 그리고 나는 논술 쓰는 게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셔서 개인 공부 시간에 문제를 이것저것 많이 구하셔서 논술을 실제로 막 이것저것 계속 하루에 하나씩 쓸 거야 하면서 하나씩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 시간에 논술을 진짜 하나씩, 교육학 논술을 매일매일 하나 쓰신다 그러면 그 시간에 주당 2-3개 정도 논술 연습을 수업 들으시면 싫어도 하시게 되거든요. 충분해요. 그 정도면 논술 쓰는 연습 자체는 정말 충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쓰실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전공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나는 좀 불안해서 문제를 많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를 따로 구하시더라도 그걸 다 써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 써보시기보다는 문제 읽고 분석해서 보시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겠네. 보면 대충 개요는 짜실 수 있잖아요. 개요 수준으로 확인하는 거. 그러면 시간이 한 15분 정도면 충분하니까 문제 읽고 분석하고 개요 짜보고 나중에 뭐 피드백, 체크, 답이나 자료 가지고 체크해 보는 거는 금방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풀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1시간씩 쓰고 있는 거는 좀 시간이 아깝습니다. 아까우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논술, 이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9월 달에 공부 가끔 보면 이제 1, 2월 강의 듣고 9월 달 강의 바로 들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도 아니고 1, 2월 강의랑 11월 강의를 동시에 같이 들으시면서 굉장히 힘겹게 공부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경우이건 주당 2-3개 정도 논술 쓰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논술 쓰는 연습은 충분하니까 그 쓰기에 에너지를 쓰시기보다는 다른 데 의미 있는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쓰기만 하면 안 되죠. 그쵸, 쓰기만 하시면 안 돼요. 가끔 보면 논술 매일 하나씩 쓰고 피드백을 스스로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받고 이것도 좋긴 한데 내가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쓴 답안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통은 풀이 자료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보고 체크 하시면서 잘 보이나? 요구사항이 잘 반영이 되어 있나? 등등 가지고 피드백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래서 요 시점에 11월 달에 하는 스터디가 있으시면 스터디를 하실 때 일주일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별 첨삭이 안 되는 모의고사가 있으면 그 부분들을 서로 돌려서 읽고 피드백을 주는 거. 그러니까 피드백을 준다고 하셨을 때 막 너무 많이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뭘 세부적인 사항들 되게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다 써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었는지, 잘 확인이 되고 있는지 등등을 중심으로 내용적인 부분과 기본 형식적인 부분들 중심으로 피드백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서술 포인트와 연습이 필요하다. 요구사항에 맞는 서술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항에 맞는, 요구사항에 맞는 사항들이 잘 드러나고 확인되는 글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맞춰서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글을 쓰시면서 논술을 쓰시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서론과 결론에 나름의 스타일이 약간씩 생기게 됩니다. 근데 가끔은 이거 가지고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모의고사를 써보면 서론이 맨날 비슷한 형식으로 서술이 되더라. 괜찮아요. 그 말 자체가 내가 글 쓰는 서론의 스타일, 결론의 스타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내가 근데 이제 처음부터 왜 똑같은 형식으로 나는 이 형식으로 글을 써야지 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좀 편한 글 쓰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분량이 너무 적으면 안 되죠. 막 서론 쓰라 그랬는데 2줄 쓰시고 그럼 너무 적은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맞춰서 쓰시면서 비슷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서론이나 결론이 좀 써진다. 그러면 이제 양식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바뀌게, 그러니까 똑같은 서론 결론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제에 맞춰서 내가 그 주제를 풀어나가는 나한테 편한, 나한테 익숙한 방식들이 생기시게 되는데 그런 방식을 좀 다듬어서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그 공식이나 도식에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제의 당위성이나 가치나 필요성에 대해서 초반에 잘 논의를 해주시면서 편안하게 도입하는 방식을 점차 좀 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서론 쓰는 방법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